안녕하십니까. 오늘 대선 TV 토론 두 번째 사회 분야에 대해서 토론이 이루어집니다. 1차 토론 이후에 이준석이가 조금 재미를 보고요. 김문수 후보는 토론에 대해서 점수가 높진 않았지만 진정성도 있고 김문수 후보 지지율도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이재명 지지율은 많이 떨어졌습니다. 부자 몸조심 하다가 완전히 호텔 노쇼 경제학부터 커피 원가 120원 완전히 자영업자 이탈하면서 폭망해서 오늘 갤럽 너마저 이래서 이제 갤럽 기준으로 이재명이가 6% 떨어져 일주일 만에 6% 급전직하 45 김문수는 이제 7% 급상승 7% 올라서 36 그래서 이제 오차범위는 한 자릿수 9%로 좁혀진다. 원래는 이제 갤럽은 20% 이상 차이 났잖아요. 이준석이도 2% 올라서 10%. 오늘 갤럽 속보를 제가 전해드릴 거예요. 오늘 아마 2차 토론하면요. 또 이제 이재명이는 또 폭락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준석하고 김문수는 동방상승합니다. 서로에게 뺏어가는 게 아니야. 이준석이가 이재명 표를 뺏어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나쁠 게 없어요. 저는 나쁠 게 없다 봐요. 단일화 하면 좋고 안 해도 이게 플랜 B가 있다는 거죠. 자, 오늘 2차 토론 앞두고 제가 이제 김문수 후보 측에 한 3가지 팁을 좀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이제 김문수 캠프도 제 방송은 다 모니터하고 보니까 물론 제가 또 따라 전달하겠지만 다 이제 친한 분들이니까 제가 방송에서 3가지로 이재명을 한번 이렇게 조집하라. 이재명을 이렇게 공격해봐라. 3가지 제안이라나 조언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김문수 후보 측에 이재명과 관련해서 오늘 사회 분야니까 사회라는 게 이제 법치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사회 분야라는 게 크게 이제 보면 3가지. 첫째는 이제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문제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자살률. 왜 자살률을 제가 언급하느냐? 바로 이재명 주위에 죽음의 그림자가 어렵거리면서 극단적이 있을 때 자살하는 사람이 7, 8명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를 이슈화시키면 이재명이 아주 곤란할 거야. 그리고 이제 오늘 중요한 게 또 어려운 문제가 나오거든요. 이거는 이제 성남 의료원을 포기하라. 이런 이제 제가 3가지를 가지고 한번 이재명을 몰아붙이봐라. 벌써 이제 이준석하고 협공을 하니까 이준석이가 이제 성남 의료원을 계속 방문하고 있는데 김문수 후보도 어제 의사협회 만나서 아주 대성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3가지를 한번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사법 리스크는 이제 이게 사회 분야에서는 원래 이제 이게 다 사회 사건입니다. 재판이. 이 분야는 이제 저번에 경제 분야니까 이번에 제대로 물고 늘어지대요. 이재명이 지금 재판이 중단돼서는 안 된다. 중단되면 안 되고 진행돼야 된다. 이렇게 보는 여론이 KBS 기준의 60%. 어제도 한국일보에서도 50% 압도적입니다. 거의 아마 한 15% 이상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판이 중단되면 안 된다는 여론이 압도적이다. 자, 그렇다면 민주당이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너 재판 중단법 만들 거냐? 이렇게 공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1인을 위한 방탄법이잖아.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이런 법을 너 또 거부권 안 하고 통과시킬 거냐? 그러면 이게 이해충돌 똑같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 이해충돌이나 이재명이가 자기 방탄법 만드는 거나 이해충돌 똑같잖아요. 이렇게 물고 늘어지면서 그러면 이게 방탄 입법이 안 되면 재판이 진행된다. 지금 이게 대법원에서 재판하겠다 하지 않냐? 진행된다. 그러면 이게 60일 이내에 재선가한다. 이걸 물고 늘어지면 60일 이내에 재선가하면 그러면 이게 이재명 뽑아도 되겠냐? 이거야말로 이게 원래는 대통령 선거 넣으면 안 될 범죄자 중에 범죄자가 이재명이잖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물고 늘어지면서 그리고 오늘요 대법관을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들도 대법관 하게 정치인들도 대법관 하자. 그러면서 이게 30명까지 늘리겠다. 이게 오늘 나왔잖아. 공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전 세계 독일, 프랑스, 미국 어디나 변호사 자격 없는 사람이 대법관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없어요. 미국도 없어요. 독일, 이게 유럽은 말할 것도 없고요. 아니, 1심, 2심 판사는 변호사 자격이 있어야 되는데
대법관에게 변호사에게 없으면 무슨 실력으로 판결 씁니까? 말장난이죠. 따라서 이런 완전히 사법을 이재명 방탄으로 짓밟아서 유린해버리는 이 문제를 우리가 오늘 부각해야 된다. 제가 통계나 여러 가지 여론을 말씀드렸으니까 아마 캠프에서 제대로 상권 분립을 와해하는 이게 총통 국가거든. 이재명 총통. 이 문제를 첫째 부각해야 되는 사회 분야니까. 자, 두 번째 중요한 게 자살률인데요. 요거는 이재명한테 아주 아킬레스건이야. 왜? 이재명 주위에 자살하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 실제 꼬리가 잘린 건지 스스로 자른 건지 아니면 강제로 잘린 건지 이게 극단적인 스스로 자살인지 아니면 사상 타살인지 좀 조사를 해봐야 되지만 그런 게 이재명 주위에 얼마나 많아요. 고 김문기 씨, 유한기 씨, 전영수 비서실장, 배소연의 내연남으로 의심되는 김현욱 씨, 그 다음에 고 이병철 우리 변호사 폭로했던 사람, 그리고 언론사 간부부터 그 다음에 이재명이 SNS 운동하던 거기 배 타고 가다가 왜 익사 별의별 사람 다 있잖아. 이런 문제를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실제요. 우리 사회 문제 중에 자살률이 얼마나 심각하냐. 제가 가장 작년 통계만 가요. 작년에요. 작년에 자살률이 28.3%입니다. 10만 명당 28명, 28.3%야. 근데 몇 명이 작년에 극단적인 선택했냐? 작년에 1년 동안에 14,439명입니다. 14,439명. 와, 1년에 웬만한 도시 하나가 자살률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우리나라 인구 감소가 심각한데 1년에 자살 하나로 도시 하나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OECD 중에 부동의 1위입니다. 물론 전 세계 중에는 한 3위쯤 할 거야. 북한도 높아. 근데 OECD 중에는 리투아니아 몇 개 빼고 OECD 중에는 1위입니다. 1위. 특히 10대, 20대 청소년 자살률이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14,439명이면 도시 하나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 문제를 이슈하면서 그럼 이재명 후보 당신 주위에는 왜 이렇게 자살하는 사람 극단적인 선택이 많아요? 이렇게 넌지시 한번 던지면요. 왜 이렇게 죽음의 그림자가 어른거립니까? 이러면 이재명이가 또 이성을 잃고 날뛰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죠. 한번 자살률 문제를 이슈화시킬 필요는 있다는 거죠. 여러 우리 사회 병폐 중에 하나니까 이 문제를 제가 한번 제기를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제기하면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바로 의료 문제입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법조인과 의사들, 우리 최고 전통적인 자유우파 보수의 확고한 지지층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많이 이탈해 있거든요. 이분들에게 끌어와야 되는데 아마 성남의료원을 보면 이재명의 의료가 눈에 보입니다. 이놈이 성남의료원 설립할 때부터 그때부터 특수고무방해가 범죄까지 저질러 가면서 억지로 만들어야 된다 막 했거든요. 자기가 시립병원 만들어야 된다고 옛날부터 하다가 온갖 무리하다가 결국에 만들었는데 아마 돈이 몇천억 엄청나게 들었겠죠. 그런데 병실이요. 만들자마자 2020년에 코로나 지정병원 되면서 병실이 거의 가동률이 한 500개 되면 299개 가동률이 60%도 안 되게 됐단 말이야. 그런데 코로나나 이게 끝나버리니까 일반 종합병원 쓰려니까 그 주위에 분당에 차병원도 있고 서울대병원도 있고 많잖아. 큰 병원이 3개나 있어. 그건데 일반 공공의료원의 의사들 확보가 안 되잖아요. 충원이 안 돼. 그러니까 병실이 가동률이요. 몇 개 안 돼. 1년에 적자가 4,500억 번다고 4,500억. 이거는 팩트입니다. 이준석이가 찾아갔잖아요. 성남의료원에. 병실 가동률이 없고 의료진 확보가 안 돼가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의사 출신의 신상진 성남시장이 의사잖아. 그래서 위탁 줄라니까 이것도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의료가 망치버린 거야. 그런데 옛날에 홍준표 경남도의사가 진주의료원을 폐쇄했잖아. 그때 예산 많이 전락했거든요. 이거하고 비교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재명의 의료는 완전히 사회주의 공공의료라고. 그래서 좋지 공공의료를 강화한다 해가 돈은 몇천억 들이나는데 병실은
완전히 놀고 적자가 사업액 엄청난 거야. 거기에 민간 큰 병원이 3개나 있는데 경쟁이 되냐고. 완전히 망치는 거라고. 이게 이재명의 의도다. 이걸 중점 우리가 계속 공격하면요. 이준석이하고 같이 하겠지. 그러면 이재명이가 상당히 빠져나기 어려울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 3가지를 우리가 이슈화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연금도 이게 중요하겠죠. 연금도요. 결국에 이재명이나 민주당이 밀어붙인 거 아닙니까?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쪽은 다양하게 세대 간의 형평, 균형을 위해서 다양한 즉 모수하게 바꿀 게 아니고 다양하게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 이런 이제 주장을 했는데 이재명이 그냥 밀어붙이고 있거든요. 여기 청년층의 반발이 엄청나잖아요. 민주당 내에서도 청년 의원들 전용기나 난리거든요. 이것도 이준석이 특히 청년이니까 물고 늘어지는 거야. 이재명이나 민주당이 연금 이게 세대 간의 형평성이 있냐? 물고 늘어지는 거야. 협공하는 거 협공. 김문수와 이준석이 관계 이재명 하나를 박살내는 이런 게 토론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연금, 의료, 그 다음에 자살률의 사회 문제, 그 다음에 법조 사법 리스크 이런 데 다양한 주제가 오늘 아마 나올 텐데요. 오늘이 상당히 중요한 저는 2차 토론이다. 이미 이제 몸풀기는 1차 끝났고요. 아마 이제 진검 승부가 될 겁니다. 여러 가지로. 그 외에도 이제 또 여러 이제 문제가 있겠죠. 예를 들어 탈원전이나 에너지 문제 이런 것도 진짜 이재명이가 무식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자가 아이고 데이터 센터 이러면서 전기 많이 무니까 우리 풍력으로 합시다. 그러면 태풍 오고 야 바람 없으면 어떡하냐. 그러면 기존의 전기로 한대. 와 기존의 전기로 할 것 같으면 말라풍력 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 전기가 장난입니까? 그냥 바람 불막에 풍력으로 하다가 없으면 기존 전기가 있냐고. 그게 가능하냐고요. 더군다나 AI 이러면서 신재생 알리백 이게 무슨 되지? 그게 가능하냐고요. 탈원전으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따라서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우리 문제들을 아마 종합적으로 우리 사회에 물고 늘어지면요. 오늘부로 상당히 또 이재명 지지율은 또 폭락하지 않을까. 토론이 거듭할수록. 이미 이재명 대세론은 깨진 겁니다. 끝난 거예요. 이제 동반상승한 건 이준석과 김문수 후보가 오늘 기점으로 더군다나 오늘 좋은 여론조사가 갤럽, 리얼미터 전부 이제 한 자릿수로 접어들었다. 바로 박병으로 대혼전, 완전히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대혼전으로 이미 접어들었다. 1강, 1중, 1약 이건 말도 안 되는 분석이다. 2강, 1중, 2강, 1약 이렇게 분석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오늘 토론에서 김문수 후보 말만 번들이한 게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심, 진정성이 중요합니다. 진정성, 그 다음에 내용, 콘텐츠도 중요합니다. 국민들을 믿고 국민들이 그런 바보가 아니에요. 내용을 딱 들어보면 누가 교원 영색 말만 번들이하다고 지지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진정성 있게 그 다음에 내용이 콘텐츠가 맞는 방향으로 가면요 국민들이 지지할 거니까 여론 아마 토론 이번에 정말 진검승부에서 이재명을 완전히 이번에 박살을 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